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는 일단 산출 공식을 먼저 볼게요. 산출 공식이 중심선이 있고요. 이 중심선은 21선인 거죠. 그래서 21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건데 플러스는 이제 상단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하단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 승수 곱하기 표준 편차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승수는 1이나 2나 3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거든요. 이 표준 편차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과생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이 표준 편차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자, 다시 엔벨로프로 갈게요. 엔벨로프는 산출식을 보시면 퍼센트, 여기서 얘기하는 퍼센트는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곱하기 12만 하면 돼요. 나누기 100이고요. 사칙연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는 뭐 표준 편차니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몇 퍼센트니 뭐 이 확률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볼린저 밴드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승수를 1로 놨을 때는 68.3%, 2로 놨을 때는 95.4%, 3으로 놨을 때는 99.7%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볼린저 밴드를 키고요. 그죠? 이 볼린저 밴드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승수가 2인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엔벨로프 한 것처럼 하나를 더 키면 되는 거죠. 킨 다음에 승수를 1로 넣으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더 줄어드는 거고 3으로 놓으면 3으로 놓게 되면 하나를 더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3으로 놓으면 얘가 더 벌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더 벌어지겠죠. 위아래로. 그래서 기준선은 21선이 되는 거고 얘는 이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승수 2는 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68% 안에 다음 날, 이 안에 자리 잡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그다음에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다가 얘가 하단선을 만났을 때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는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이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 지표를 보는 거예요. 상단 지표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꺾였을 때 요 날인 거죠, 요 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상단 지표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요 날 사라는 거예요. 이날 사면 날은 저점이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폭락했을 때는 이렇고 폭등했을 때는 반대인 거죠. 이렇게 폭등했을 때는 하단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하단 지표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면 이때는 팔아줘야 된다. 이날인 거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인저 밴드에서 폭등과 폭락의 매도와 매수 포인트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좀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 지표에서 상단 지표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매수세가 엄청 센 거를 나타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찾는 건 하늘의 좀 별따기처럼 굉장히 힘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21선에서 상단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이럴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일단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날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날을 찾기가. 이런 날인 거죠, 이런 날. 이런 날은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 몸통이요, 몸통. 네, 몸통이 21선에서 시작해서 지금 끝난 데가 여기잖아요. 네. 이 날이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날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급등할 확률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100%짜리는 차트에서는 없겠지. 네, 확률 100%짜리는 없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있죠? 21선에서 시작해서 상단에서 끝나는 이게 이봉을 얘기하는 거죠. 이봉에서 사면 나름 잘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여기서 샀다면 한 4천, 한 500원 정도에서 샀을 텐데 지금 한 7,000원이면 한 50%가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있다. 그런 봉을 찍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또 있죠. 예. 이런 봉이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은 여기고, 그죠? 여기까지는 올라갔으니까 한 6,100원에서 한 6,900원? 한 20, 30%만 올랐네요, 여기는. 근데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저희 위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1200일이니까 600일이 보통 3년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한 3번, 4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볼린저 밴드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의 활용 쪽만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내가 볼린저 밴드를 치고 영문이죠. 그러면 가격 지표 밑에 볼린저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식 관리자로 가서 치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나오고 이 D1을 2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피어리어드는 20일이라고 하면 내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승수 2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MTS죠. MTS도 이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 지표 설정에 이 볼린저 밴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D1 얘를 디폴트가 20에 2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에 보시면 이 마지막 쪽 정도에 뭐 승수 1과 2와 3과 막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막 이런 설명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써보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까 승수 2 정도만 해도 한 95%? 그 정도 되잖아요. 확률이. 그래서 98%?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세팅해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지표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장대 양봉이잖아요. 21선에서 치고 올라가서 상단 지표까지 만나는 그런 날이 딱 제 눈에 띄면 저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오늘 살지 아니면 음봉이 나왔다가 음봉을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에 살지. 그거는 이제 선택인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앞에서도 좀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남아 토건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남아 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 치고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요 날도 이제 조금 살려고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좀 자제시켜가지고 안 샀는데 이제 바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종가 정도에 이제 좀 산 거죠. 이유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이날 살려고 했고 이날도 보면 장대항공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이날은 확실히 무조건 장대항공인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봉이 나온 거라고요. 이게 그죠? 거의 중기 투자가 가능한 봉이잖아요. 거래량도 2,000%가 떴고 근데 전날도 보시면 거래량이 397%가 떴거든요. 그러면 6,000%가 뜬 거거든요.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좀 더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이제 날아간 건데 이쪽도 앞에도 보면 거래량이 거의 130, 140 막 이래요. 이쪽 거래량도. 그래서 무시 못 하거든요. 최소 6,000% 이상의 거래량이 뜬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뜬 거거든요. 그리고 이날 보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6개월짜리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6개월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끌어내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살까말까가 온 거예요. 근데 음봉에서는 사면 안 되니까 쭉 밀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찌질거리잖아요. 찌질거릴 때는 더 이제 이렇게 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여기였던 거죠. 첫 번째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시작점이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날 사도 되는 거고, 이날 사도 되는 거고, 이날 사도 되는 거죠. 그죠? 이틀 사라고 나왔던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는 거는. 음봉 다음에 근데 거래량이 뜬 다음에 사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때 뜬 거죠, 사실. 거래량이 뜬 날은 이날이죠. 이렇게 봐야 거래량이 뜬 게 보이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날보다는 이날 종가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나는 종가에서 사면 한 최소 5% 이상은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기대십니다. 이해됐죠? 볼린저 밴드 얘기하다가 이제 엔벨로프 관점에서 보면 얘를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엔벨로프를 이렇게 켜놓고 그리고 엔벨로프를 키했다 그러면 외국인은 같이 연동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쭉 계속 팔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거 빼고 여기도 이날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를 안 했다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엔벨로프는 하나를 더 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선이죠. 그죠? 왜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팔았는지. 그죠? 이 외국인은 20에 6을 보는 외국인인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21선 근처에서는 여기서는 사죠. 21선 위에 있을 때 21선 근처로 오면 산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한 거죠. 밑에서 보면. 그죠? 이날 이렇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이제 좀 더 많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지표를 뭐하고 연동을 시켜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보다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문과생들은 꺼려한다. 그 얘기는 최소 절반은 날아가 버려요. 투자자들이 뭐 10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0%인 뭐 50명 정도는 최소 50명 정도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문과생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볼린저 밴드보다는 엔벨로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엔벨로프는 디폴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아까 보시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까지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예, 그건 좋죠. 이해되셨죠? 예, 제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마 이 사람도 상을 받았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 이거를 만든 사람. 예, 만든 사람이 최근에 상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방송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엔벨로프도 그렇고, 기준이 뭐예요? 20일 이평선이잖아요. 20일이라는 얘기는 한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달이라는 얘기는 단기라는 얘기고.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표를 봐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지표를 보면 안 맞죠. 투자 지표로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중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평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평선. 그래서 이평선에 60일 이평선은 디폴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일 이평선 가지고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 10일 이평선 가지고 타이밍을 잡든지 그건 이제 각각의 선택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단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기 투자를 하려고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게 내 주목적은 단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아마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그 다음 얘기가 볼린저 밴드에다가 이번에는 이평선과 공색의 매매법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지금 응용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응용편을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엔벨로프도 마찬가지요. 엔벨로프에도 이평선과 공색의 매매법을 무조건 집어넣는 거죠. 같이.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할게요. MACD는 참고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평선보다 저는 추세지표로 MACD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